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 백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왕 기자, 백서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법치의 몰락, 네.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백서는 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위원으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네. 유상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네.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네.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는데 네. 2017년 9월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한 여러 논란을 네. 야당의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백서가 198쪽이나 되던데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일단 목차는 네.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 탄핵 정치쇼에서 거짓말까지, 네.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장악하다, 친위 조직 전국 법관 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핵심 골자는 김명수 코트에서 이뤄진 사법 정치화와 편향적인 법관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특히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단체 소속 법관에 대한 편향 네. 인사 등 네. 김명수 코트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목차 워딩이 상당히 센데 법원 내 코드 인사 논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백서 발간위원회 측은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시부터 대법관 후보 임명 재청권 행사로 네. 대법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했으며 네. 법관 인사권을 통해 법원의 요직을 특정 성향 법관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코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네. 현 정권에서 임명됐는데 네. 국제인권법 학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네. 박정화, 노정희, 이훈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네.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국제인권법 네. 연구회 출신 김삼환 대법관 네. 그리고 민유숙 대법관까지 총 7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네. 위원회 측은 이처럼 대법관 과반이 네. 동일, 유사한 성향으로 채워져 균형 잡힌 결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위원들은 이러한 편파적 인적 구성 때문에 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화 판결,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네. 백년 전쟁 다큐멘터리 무죄 판결 등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법관 인사의 원칙이 없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백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요. 네. 위원회 측은 백서에서 2020년 2월 단행된 법원 정기 인사는 네. 이례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해당 인사에서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유임이 이루어졌는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동일한 근무지에서 2년 이상 재임한 법원장은 민 원장이 유일합니다. 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진보 성향인 민 원장의 이례적인 유임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네. 민감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한 코드 인사였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네.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부는 유임시키고 네. 그렇지 않은 재판부는 교체하는 선별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근거로 위원들은 백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을 맡은 송인건 부장판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최항석 고법판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맡은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보시키면서 네.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박남천 부장판사,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그대로 잔류시킨 점을 거론했습니다. 네. 특히 재판부 전원이 유인된 형사 32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는 네. 서울중앙지법 근무만 현재 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백서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에 대해 이미 네. 유죄 심증을 드러낸 바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윤 부장판사는 실제로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네. 서울고법 형사 2부에서 1년만 근무했는데 재정전담 재판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통상적인 어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은 2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네.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모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앞서 사법의 정치화 얘기도 나왔던데 이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처음 촉발시킨 이탄희 네. 전 판사와 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제2기 전국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부장판사, 네. 그리고 이수진 전 부장판사 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네. 주최 측은 법관 시절 사법 독립, 음. 재판 독립을 외치던 이들이 정치에 입성할 기회를 갖자 음. 법복을 네. 벗어던져버린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네. 김형현 그리고 김명식 전 판사가 네. 연이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것도 음. 곧 이제 결국 정권의 사법부 장악 또는 사법의 정치화 경향을 심화시킨 행동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뭐 이 백서 발간에 대해서 법조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번 그 백서 발간을 두고 네. 판사들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서방설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김명수 코트의 위선과 편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나왔지만 네. 편향적 보도만 인용해 김명수 코트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백서를 읽은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네. 백서의 많은 부분이 보수 언론의 기사와 보도 내용을 수정없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잘 나가던 네.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의 편향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네. 균형 잡힌 보고서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되겠지만 타당한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